안녕하세요.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2-49강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같이 공부해야 될 부분이요. 지분경매 해결하는 두 기둥, 소송과 협상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과 협상, 우리 이 교재 뒤편에 보면요. 5+5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소송과 관련된 5가지 내용 증명, 부동산 가압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그리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과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이렇게 5가지가 한 세트입니다. 그리고 또 협상, 우리가 조정이라든가 타 공유자와 협상할 시에 우리가 이와 같이 협상의 기본 원칙을 아셔야 되는데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시오디응, 지읒, 시읒투, 상급자 법칙, 엄살 부리기, 질문하기, 첫째 안에 예스하지 않고 침묵으로 종결하는 이 내용들이 교재 안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와 같은 내용을 갖고 우리가 매일같이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2-49강 하기 전에 국내적으로 요즘 이렇게 리스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요. 금리 인상, 우리 투자하는데 금리 인상은 거의 악재죠. 이번 주에도 금통위에서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1.5%에서 0.25% 올려서 1.75%로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뉴욕의 FED 연준에서 또 FOMC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 영어 다 약자죠. FOMC. 이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에서의 이 회의록에 6월부터 0.5%의 빅스텝의 금리 인상을 한 2번 할 것 같고요. 또 QT의 이러한 그 자산 긴축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많은 이런 악재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식량, 그러니까 밀이라든가 또 대두, 여러 가지 이런 그 식량과 관련된 안보, 또 식량, 세국 정책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장되면서 미국의 인플레, 연준의 긴축 가속화가 지금 리스크로 엄청나게 우리 피부로 와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요즘 기름을 넣어보시면 알겠지만은 경유, 휘발유가 거의 다 2,000원대를 지금 넘어가고 있고요. 넘지 않은 것도 1989원 이런 식으로 거의 2,000원에 근접하거나 올라가 있습니다. 물가가 아주 고물가인데요. 지금 식량도 이런 그 식량 안보주의 때문에 개발도상국은 물론이고 선진국까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지금 리스크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 지금 거의 소비자 물가가 우리나라도 5%대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밀이라든가 또 설탕도 그렇고요. 닭고기, 식용유, 전부 주요 식품들 이런 그 각국들이 수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자국민들, 자기 나라 특히 인도 같은 경우에는요, 자국민들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출을 안 하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쌀 수출국이 인도입니다. 인도가 쌀까지 이렇게 제한하기 때문에 제가 매일 장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주식을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주도주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급변하는 이러한 정세에 굉장히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인도 같은 경우에 이런 그 밀 수출, 쌀 수출, 또 설탕 수출을 제한한다. 그러면 대한제당 같은 이러한 그 관련주들이 급등을 합니다. 아주 그 민감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 전체 글로벌 시장, 국내 시장의 움직임들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특히 부동산 투자하면서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은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투자를 지금 적극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좀 제한적으로 할 것인지 우리가 또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수출 제한이라는 이러한 그 개발도상국들, 특히 인도 같은 경우에 이러한 그 수출 제한이 선진국의 미국이라든가 또 유럽의 많은 국가에 인플레이션을 더 심하게 만들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강도가 점점 커지고요. 결국은 침체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계속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그
식량 안보, 식량 세국주의가 나오는 게 된 계기가 러시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밀 공급이 부족한 이러한 상황이 시발탄이 됐고요. 이게 트리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식량까지 수출을 제한하는 분위기고요. 특히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닭고기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 닭고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어가지고 전체 공급량, 전 세계 공급량의 거의 뭐 30% 이상이 이렇게 말레이시아 내 또 의존하고 있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엄청 지금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싱가포르에 닭을 제한한다, 수출을 제한한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식량 안보주의가 됩니다. 인도가 밀하고 설탕에 이어가지고 또 쌀까지 수출 제한한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팜유, 그러니까 식용유와 관련해서도 또 제한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 세계 수출량 또 이런 식량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인도가 밀, 설탕을 이어가지고 쌀까지 금수 조치를 한다. 이런 식량에 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요. 또 물가가 올라갈 거고 금리 인상하는데 제한적으로 또 제한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인플레이션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지금 미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 긴축 아니면은 경제가 붕괴가 된다. 뭐 이런 그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지금 높은 물가에 낮은 성장률, 세계 경기가 하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이게 퍼펙트 스톰이라고도 부르고 또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도 부르기 때문에 전 세계의 생활의 질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하는데도 조금은 지금 조심스러워야 되고요. 그렇지만 우리 이 지분 경매는 시장 경기와 조금은 무관하게 우리가 이 낙찰을 받았을 때 매도할 이렇게 상대가 있는 투자법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투자법도 상대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경기 침체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들을 고려해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하기 앞서 여기 우리 매주 수요일 날 6개월 과정으로 하는 실전반에서 했던 거 하나 공개를 할 건데요. 성명 준비 명령입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을 이렇게 하고다 보면 원고 또 피고 간에 공방이 있습니다. 현물 분할을 하겠다, 아니면은 또 경매에 의해서 배당에 의한 형식적 경매로 내가겠다, 아니면 가격 배상을 한다는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실전반 제자분이 진행했던 사건인데 피고와 원고 간에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현물 분할을 지금 이 원고가 청구 취지로 냈습니다. 그랬더니 피고가 여러 가지 지금 공방을 하고 있는데 판사님이 성명 준비 명령으로 지금 현재 측량 신청을 해와라, 감정 검증 신청, 측량 신청이 있는데요. 일단 측량 신청을 해와라 라는 이러한 성명 준비 명령이 내려온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소송 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보완을 명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적은 준비 서명과 필요한 증거 제출 기한까지 제출하시기 바라고 2022년 6월 14일,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달 중순쯤에 이 성명 준비 명령 5월 24일 날 받았거든요, 이번 주에. 그래서 이거 갖고 우리가 실전반에서 이제 감정하는 것, 측량하는 것,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소송을 하다 보면요, 꼭 준비서면, 소장, 답변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또 측량 신청까지, 측량 감정 신청까지 이렇게 판사님한테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고가 소장에서 제시한 분할한 임야 관련해 가지고 별지도면 1, 2, 3, 4, 5, 1, 그러니까 1, 2, 3, 4, 5 하면요, 여기 1로 시작했으면 연결해 줘야 됩니다. 1, 2, 3, 4, 5로 끝나면 안 되고요. 다시 1로 여기와 같이 각 점을 순차적으로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 가 부분 4,562제곱미터 원고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부분
3분의 2 되는데요. 이거는 분할하지 말고 그냥 한 통으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다시 잘 읽어보시면요. 나머지 9124, 4562 이거 더하면 13685입니다. 피고들 공유로 분할하는 방안. 그러니까 가 부분은 3분의 1을 이와 같이 잘라서 주고요. 원래는 나, 다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나, 다를 나누지 말고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한 통으로 나, 다가 공유로 갖는 이런 분할 방안을 원고가 소장에 제시했다. 즉 원래 이 임야를 공유하고 있던 피고들까지 단독 소유자가 되게끔 산분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피고들도 동의하고 있다. 피고들도 이렇게 각 자르지 않고 여기는 피고들은 가족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한 통으로 이렇게 갖고자 하는 이러한 그 안을 판사님이 성명 준비 명령을 통해 가지고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이와 같이 잘라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화해 권고 결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판결보다는 서로 동의하니까 이렇게 또 가하고 다로 나누는 이런 방법을 또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원고가 첨부한 도면으로는 분할 및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므로 그대로 첨부한 도면을 믿을 수 없으니 잘라주는 데 있어서 한국국토정보원 여기에서 측량 감정을 신청해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유물 원치 않는 분할을 하게 될 때 이 분할을 또 우리가 저지하는 기법들이 또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공개적으로는 제가 해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 실전반을 통해 가지고 실전반에서는 뭐 아낌없이 이것들을 저지하는 또 이렇게 현물 분할을 원치 않을 때 현물 분할을 저지할 수 있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법들을 배우셔야 공유물 분할을 하시는데 꼭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그 대응법들이 없으면요, 여러분들 그 성공적인 투자가 아니고요, 오히려 지분 경매를 통해 가지고 실패한 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측량 감정을 해라 라고 판사님이 말씀을 드리면 원고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원치 않는 분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우리가 이와 같이 검증 감정 신청서를 이제 제출해야 되는데요. 요걸 이제 지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측량 감정 신청서라고 쓰여있습니다. 측량 감정 신청이라고 판사님이 여기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 잘 보시면요. 측량 감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그냥 여기 한국국토정보원에 측량을 비용 내고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법원에 측량 감정 신청서라는 것을 제출해야 된다. 이거 오늘 골자입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죠? 신청서를 제출할 때 여기를 지우시고 측량 감정 신청서 그리고 사건 번호 적으시고요. 원고 피고 이름 적고 그리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음같이 측량 감정을 신청합니다. 측량 감정 목적 현물 분할을 하기 위해서 정확한 이 토지 면적과 또 경계선을 알기 위하여 이렇게 목적을 적으시게 되고요. 검증의 목적물 당해 지금 그 사건이 있는 부동산 토지지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감정의 이게 측량의 측량 감정 목적물 하나만 쓰시면 돼요. 이건 검증 감정이기 때문인데 측량 감정 목적물 쓰시고요. 이 검증 감정할 사항 뭐 이거 안 쓰셔도 돼요. 이 두 가지만 이렇게 써서 도장 찍어서 전자로 제출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측량 감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 판사님이 지금 성명 준비 명령으로 이와 같이 넣고요. 여기에 이 필요 증거를 이제 성과도라는 게 나오거든요. 옛날에 측량 공사죠. 이제 한국국토정보원이라고 이제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여기 보시는 것 같죠? 지금 가려져서 그랬는데 한국국토정보공사 여기 해당하는 지사 이름이 나와 있고요. 제가 일부러 가렸습니다.
측량 감정 신청서를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고요. 이와 같이 원치 않는 현물 분할을 저지할 수 있는 어떤 기법들, 우리 이 실전반에서는요, 이 평상시에 공개할 수 없는 이런 깊은 기법들을 이제 배우시는 겁니다. 이런 기법들을 모르고 하시게 되면 오히려 이 투자를 하셨다가 투자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은 끝까지 물건을 지분 경매 물건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지할 수 있는 기법들을 공부해야 됩니다. 자, 오늘 교재 조금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201페이지 이 근처 공부하다가 부동산 가압류에 대해서 전자소송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마쳤습니다. 여기 같이 청구 금액, 내가 가압류할 금액 적고요. 우리가 계산해낸 임차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이와 같은 임차료 상당의 부당이득금도 우리가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조사해야 될 것도 많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 월세 전환율이라든가 법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간에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공개도 해드렸고요. 더 깊은 이러한 그 소송의 전문가 과정을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실전반에서 더 공부하시면 됩니다. 1년치의 부당이득금 이와 같은 내용도 지난 공부 시간에 알려드렸습니다. 임차료 청구 내역서를 먼저 만들어서 제출하셔야 이게 소명 자료가 된다. 가압류 신청하는 데 있어서 소명 자료가 된다. 증거 서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피보정 권리, 내가 받아야 되는 이러한 그 부당이득금 금액, 이 임차료 청구, 임차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에 관련해서 이와 같이 피보정 권리를 적고요. 부당이득금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피보정 권리에 관련해서는요. 꼭 적으셔야 돼요. 내가 행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권리들을 적으셔야 됩니다. 교재 202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가압류 사건에 이와 같이 쭉 적어주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피보정 권리가 어떻게 돼 있다라는 게 작성 예시가 나와 있으니까 잘 보시고 조금 변형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압류이기에 제출 법원은 이 부동산 소재지 법원을 누르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돈에 관련된 금전에 관련된 이러한 가압류라든가 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은 채권자 내지는 원고의 주소지 관할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요, 물건, 부동산 소재지 이 법원에서 소송을 해야 되는데 금전과 관련돼서는 지참채무 의무에 의해서 채무자가 채권자 주소지에 금전을 들고 와서 갚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또 채권자 내지는 원고의 이 주소지 법원에서 제출해도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지분 경매 물건을 서울에 계신 분이 지방에 있는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하나의 또 기법으로 또 쓸 수 있는 이런 전략과 전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보정 권리의 유형이 뭐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뭐 이런 게 있는데 부당이득금이라고는 없습니다. 해당 사항 없다고 해놓고요. 이 가압류 부동산 개수 적으면서 같이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가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는 203페이지 같이 공부해 나가면서 더 깊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밴드 찾는 분들이 있는데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지분경매, 소송, 협상, 노란 책 표지 보시고요.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이 실전반 과정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 6개월 실전반 과정 매주 수요일 날 있습니다. 수요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6개월 과정으로 있는데요. 이 등록 기간이 있는 게 아니고요. 수시로 등록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주 깊은 공부, 기법들, 전략과 전술들을 배우시는 겁니다. 소송을 하는 이런 프로세스부터 아주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이러한 과정을 1, 2개월이 아니고요. 6개월 과정으로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홍봉기 사무총장님 010-6889-9074번으로 등록 문의하시면 되고요. 이 6개월 과정이 400만 원입니다. 우리 서울 서초동 교대역 13번 출구 근처 여기 그 강의실에서 있는데요. 항상 매주 수요일 날 7시부터 9시까지 6개월 과정으로 아주 깊은 소송 전문가 과정, 프로젝트 실전반 과정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요. 또 다음 주에 50강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